올 겨울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급이라 불리는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영하 15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취약계층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고지서의 무게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생존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6년 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민생 안정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정기적인 지원을 넘어 기록적인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긴급한 전략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지정책 분석가이자 현장의 상담사로서 이번 발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단돈 1만 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울시의 현금 지원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현금 10만 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거주 취약계층의 높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10만 원 현금 신속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에너지 바우처와는 완전히 별개로 지급되는 일회성 긴급생활 안정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전체,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지급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행정 편의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자동 지급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미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지급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지급 시기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2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 분석 및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받으면 다음 달 수급비가 깎이나요?" 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10만 원은 일회성 긴급 지원이므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 추가 혜택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이 중복 수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서울의 현금 지원 외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더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2026년 1월 24일 결정된 정부의 핵심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의 대폭 증액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웠던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폭넓게 포함되었다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 1월 기준 확정액. 정부는 기존 지원금에 긴급 한파 지원금을 더해 지원 규모를 다음과 같이 상향했습니다. 1인 가구 36만 8천 원, 2인 가구 50만 5천 원, 3인 가구 66만 9천 원, 4인 이상 가구 79만 5천 원, 약 80만 원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전문가의 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1월 25일부터 전산상으로 자동 증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잔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작년 여름에 쓰고 남은 냉방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이는 사라지지 않고 이번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합산되니 걱정 마시고 알뜰하게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2026년 2월 28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를 하셨거나 신규로 수급자가 된 분들은 자동 지급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5월 25일까지로 넉넉하니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4월까지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카드 외에도 거주 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 난방 거주자 전용 최대 60만 원 수준의 특별 지원금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지역 난방 공급 구역에 거주하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특별 지원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특성상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요망. 과거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볼 때 동절기 4개월간 최대 약 59만 2천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기입니다. 현행 시스템상 난방 시즌이 모두 종료된 2026년 3월경부터 별도의 접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사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동 감면의 함정과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대원이 변동되었거나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행정정보 매칭이 끊겨 자동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열사용량 항목이 있는지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아래와 같이 질문하십시오. 우리 단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을 받는 지역난방단지인가요? 아니면 개별 보일러를 쓰는 곳인가요? 지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락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및 사기 예방 수칙입니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는 대개 정보의 부재와 행정적 변동에서 발생합니다. 베테랑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전문가가 짚어주는 3대 체크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가구원 및 주소지 변동에서 체크포인트입니다. 최근 자녀가 잠시 들어와 살게 되었거나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딸이 일시 전입했다는 이유로 자동 지급이 멈췄으나 이를 모르고 기다리다 혜택을 놓칠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 오류와 계좌 점검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휴면, 계좌나 압류 방지 계좌의 문제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계좌 상태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사각지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만큼 나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재확인하십시오. 또한 스미싱 문자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라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절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식 콜센터 1600-3190를 통해서만 확인하십시오. 복지는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공동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복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니어 계층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책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따라서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변에 인터넷 사용이 서툰 이웃이나 홀몸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귀한 정보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정보 공유는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때는 아래의 표준 스크립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난방비 긴급 지원책 서울시 10만원 현금 또는 증액된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하여 제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저희 지역의 정확한 지급 일정과 계좌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확인과 능동적인 태도로 단돈 1만원의 권리도 놓치지 않는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